가족의 몸을 살리는 30일 건강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부른 병. 생활 습관 병이란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 예전에 성인병이라고 부르던 질환을 일컫는다. 대한내과학회는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고쳐 부르기로 했다. 대부분의 생활습관병은 흡연, 과식, 과음,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의 반복에 의해 발생하는데 명칭을 바꿈으로써 올바른 생활습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다. 원래 성인병은 일본에서 시작된 용어로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등의 발생률이 40대부터 급격히 높아진다는 뜻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계칭한 지 오래다. 과영양시대 현대인의 생활습관을 경고하는 의미가 이름에 잘 담겨 있다. 생활습관병은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병 예방은 물론 진전도 막을 수 있다. 다음은 의료계에서 말하는 생활습관병 예방 3단계다. 1단계, 식생활 개선, 운동, 휴식 등으로 이 같은 질병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2단계, 정기검진 등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한다. 3단계,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와 함께 안 좋은 기능을 회복시키되 나머지 기능을 유지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힘쓴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콜레스테롤, 동맥경화증, 심장병, 뇌졸중, 폐암과 호르몬성 암을 통칭하는 생활습관병은 인공적인 병원체라 할 수 있는 환경 및 생활 양식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잘못된 습관으로 시작되어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인 것이다.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 요인의 하나는 바로 체중이다. 성인 비만이 문제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제는 질병을 앓고 있는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의 예방 및 치료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음식 조절과 운동의 일상화. 대사증후군이란 일반적으로 내장 비만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체내 지방량이 많아지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당뇨를 비롯해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여러 병들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몸 안의 전반적인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혈관 질환과 같은 합병증도 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30일 프로그램의 도전자 황대승 씨 가족. 황대승 씨는 고도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족의 주치의는 건강한 일상을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바로 음식 조절과 운동의 일상화. 평범하지만 어려운 기본이자 늘 문제의 시작점이 되곤 하는 두 가지였다. 가족들의 평소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육류는 평균 권장량보다 많이 먹었고 콩이나 두부, 채소 섭취는 오히려 부족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섭취 과잉이면서 불균형한 식품군 섭취 상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콜레스테롤과 나트륨 섭취량도 무척 많은 편이었다. 주치의는 기존 권장량보다 많았던 곡류, 나트륨, 단당류는 줄이고 그 반대였던 채소 섭취량을 늘리라고 조언했다. 채소를 적게 먹을 경우 전반적으로 식이섬유나 칼슘, 칼륨, 비타민 등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는 섬유소나 비타민인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많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식사를 한다면 체중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식사 조절만큼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 늘어나고 식욕이 자극되어 체중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운동이 식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체중을 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적당한 운동, 생활화된 꾸준한 운동은 생리학적으로 몸의 중요한 제지방량을 증가시켜 줍니다. 자연히 몸에 활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치의는 가족에게 걷기 운동을 권했다. 현재 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뛰는 운동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 등에 큰 충격을 미칠 위험이 있죠. 일단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걷는 것 참 좋은 운동입니다. 최소 30분으로 시작해서 차츰 1시간 정도로 늘려가세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번 이상은 걸어야 합니다. 황대승 씨 가족을 위한 처방. 1. 음주 횟수와 양을 아주 끊지는 못할지라도 줄일 것. 2. 매일 꾸준히 운동할 것. 3. 현재 식사량보다 최소 20-30% 이상 줄일 것. 외식은 최대한 자제하고 간식을 삼가고 육류와 단당류 섭취를 줄일 것. 집에서 사용하는 밥그릇을 작은 크기로 바꿀 것. 직장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닐 것. 하나를 먹어도 똑똑하게 먹어야 한다. 다이어트의 적은 역시 음식이었다. 운동이라면 힘들어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땀 흘리고 나면 고통도 끝났다. 그러나 배고픔은 달랐다. 참기 힘든 공복감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따라다니며 못살게 굴었다.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가 음식 조절에 달려있는 만큼 영양사는 가족을 위해 몇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채소, 버섯, 해조류를 밥상에 올려라. 다이어트를 진행하다 보면 가족이 허기를 많이 느낄 텐데 이때 칼로리가 낮은 나물이나 버섯 등의 반찬을 준비하면 공복감을 줄일 수 있다. 김과 미역과 같은 해조류, 각각 한 종류의 나물과 버섯 반찬만으로도 비타민과 무기질 하루 권장량을 다 섭취할 수 있다. 둘째, 칼로리를 낮추는 조리법을 하라. 반찬 재료 못지않게 조리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볶음보다는 무침이 좋고 볶음을 하더라도 기름량을 반으로 줄이거나 물을 넣으면 열량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국, 찌개 같은 국물 요리를 멀리하라. 국물이 많은 음식은 당분간 준비하지 않는 편이 좋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체중 감량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혈압과 위염 등의 위험도 생길 수 있다. 만약 국을 준비했다면 오목한 국그릇 말고 얕은 접시에 건더기 위주로 담아서 내면 효과적이다. 넷째, 식기의 크기를 줄여라. 다이어트 식단을 준비하면서 가장 까다로운 것은 가족의 식사량을 조절하는 문제다. 이 경우 작은 개인용 식기로 해결할 수 있다. 양이 작아도 작은 그릇에 담으면 많아 보이고 자연 포만감도 생긴다. 착시 효과 때문에 그릇 크기만 줄여도 다이어트 성공률이 높아진다. 다섯째, 새끼 섭취 열량을 적절히 조절하라. 성장기에는 골고른 섭취가 필요하다.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은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비만이 될 확률이 크다.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마다 적절한 비율의 열량을 섭취하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마른 비만, 체지방 감소와 근육 운동을 동시에. 마른 비만은 체중 감소가 아니라 허리 둘레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지나친 식사 조절보다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먼저 유산소 운동을 한 번에 30-40분씩 일주일에 5-6번 정도 하는 게 좋다. 체지방을 줄이는데 유산소 운동만 한 것이 없다. 더불어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이 필요한데 부위별 근육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아령이나 완력기 등을 사용해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의 근육을 강화시켜 보자.
팔 근육을 키우는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허벅지 강화 운동이다. 허벅지가 굵어야 불필요한 뱃살이 줄어들고 혈관도 깨끗해지기 때문이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허벅지에 6, 7초간 힘만 주면 된다. 이 동작을 한 번에 15에서 20회씩 시간이 날 때마다 한다. 그 다음으로 발목을 쭉 뻗은 상태에서 무릎을 30도 정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20회가량 반복한다. 허벅지 강화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키워줄 뿐 아니라 무릎 관절의 퇴행성 통증을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생활습관병을 불러오는 나쁜 습관들. 1. 흡연. 400여 종의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담배를 필 경우 심혈관 질환, 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2. 음주. 음주는 신경계 질환, 암, 간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 3. 영양 과다. 고지방, 고열량 위주의 식습관은 필연적으로 결장암, 자궁 내막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 4. 운동 부족.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 된 경우 고혈압과 암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5. 정신과적 질환. 우울, 스트레스, 강박,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 역시 생활습관병을 일으키는 나쁜 요소다. 명순권 교수가 프로젝트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던 것 중 하나는 건강보조제를 다 끊으라는 것이었다. 이를 충실히 지킨 식구들은 결과적으로 건강이 더 좋아졌다. 건강보조제를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들 가족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게 우리 건강상에 어떤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한 군에서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한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경우 예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보건기관들은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각종 비타민이나 항산화제를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가족과 함께 30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느낀 점이 많습니다. 가족 단위 주치의를 경험해 본 결과 앞으로 환자분들을 볼 때도 가족들의 문제가 어떤지를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개인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외래 환자분들과 이야기할 때도 가족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보고 신경을 써야겠습니다.